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이요, 오늘 저녁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 국민의힘 내부의 분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특히 녹취록 문제가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 간의 쌍자 간의 이슈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드디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한두 번 막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망언을 또 쏟아내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녹취록 파문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아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일종의 법적 조치까지도 시사하는, 간접적으로 말이죠, 매우 로키해서 그런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8월 12일 날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신지우 의원이 탄핵 발언을 한 것은 의도와 관계없이 어쨌든 좀 잘못된 것 같다, 신지우 의원한테도 단단히 주의를 줬다, 이런 요지의 전화를 했어요. 약 2분 정도 전화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전화 내용이 오늘 중앙일보에서 제대로 보고하고 있어요. 통화 내용 자체를.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2분 통화인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신조 박사에게 어제 일에 대해서 아침에 단단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캠프에 싹 함구령을 내려달라.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정치권이라는 곳이 여기저기서 아무 이야기를 하는 곳이니까 이해를 부탁한다. 대표님과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손잡고 가야 된다. 우리가 옆에서만 하고 한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캠프 구석까지 이러한 정서가 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언급을 한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이 통화 내용이 바로 이준석 대표가 녹화했다는 겁니다. 이미 실무진이요, 녹화를 했다. 그래서 녹음을 풀었다. 녹음을 푸른 대화록이 유출됐다. 유출된 것은 실무자의 실수다. 이렇게 해서 다 인정을 했어요. 다만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무 차원에서의 언론 대응이 있고 난 다음에요, 이준석 대표가 뭐라 했냐면,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두 싹 부인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의 부인은 핵심이 바로 뭐냐, 일체 이러한 녹취록도 없고, 녹취록이 없으니까 녹음을 안 했으니까 녹취록도 없다. 즉 녹취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말하자면 1차 반응, 그러니까 실무자의 실수로 해서 유출이 됐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요, 오늘 이 효창 공호를 참배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도 이 전화도 받고 메시지도 받아서 잘 알고 있다, 이러면서요, 아주 점잖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소명은 정권 교체에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공정과 상식, 정권 교체에 있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세력으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최전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굉장히 점잖하게 말하자면 불쾌한 감정, 이것을 전달한 거예요. 바로 뭐냐, 정권 교체가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이 바로 국민의 내부에서 있었다. 이렇게 가지고 되겠느냐, 이러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토론회와 관련해서도요, 토론회를 지금 정견 발표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관해서도 선거 규정과 규칙에 따른 결정이면 당연히 따라야 되겠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이 토론회가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거는 통상적인 관례도 어긋나고 관례도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경준위에서 이런 거 하는 것 자체도 월권이다, 이런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관련 규정과 그 다음에 원칙에 따른 토론회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참여할 의향이 별로 없다, 이런 거를 우회적으로 점잖게 입장을 밝힌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바로 오늘 오후에 유출됐다는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작성되고 유출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날 말이죠, 60여 명의 언론인들이 집중 취재가 들어왔고, 이런 왜냐면 탄핵 문제가 거론됐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총장과의 대화가 길지 않아서 대부분 내용이 취재 과정에서 언론인들에게 전달이 됐다. 이 대화 내용이라는 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신조 박사에게 단단하게 얘기했고 싹 함구령을 내려주고 그리고 이해를 부탁한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결국은 이게 언론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이 언론에 그대로 나오게 된 것이다. 자기가 녹취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발뺌을 한 거예요. 발뺌을. 예. 발뺌을 딱 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요. 뭐라고 지금 분위기가 나오냐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본부장인 이철규 의원이 어제 페북에 뭐라고 올렸냐면 이준석 대표는 억울하면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증받아라. 그것이 당원 동지로부터 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은 야권 통합을 저해하는 경망스러운 언행, 그리고 야당의 대선 지지율 선두 후보를 깎아내리는 것,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여기서 특정 후보가 누군지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만과 독선을 멈추기를 바란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휴대전화를 검증받아라. 이 얘기는 휴대전화를 누구한테 검증받아요? 이거 포렌식 하라는 얘기예요. 포렌식 하면 나올 거 아니냐. 녹음했는지 안 했는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저도 이미 앞에 있었던 방송에서 이걸 가지고 뭐 신고해가지고 경찰 수사까지 받아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국민이 끝장나는 거다. 이거는 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오직 답답하면 이철규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경찰 출신 의원이에요. 휴대전화 검증 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딱 원천 부정을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이 토론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녹취록 문제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큰 갈등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한마디로 해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녹취록이 있다 없다 말이 엇갈리는데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예. 그리고 탄핵 발언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이런 갈등 원인은 소통 부재에서 벌어진 것이고 당 지도부는 각 후보 캠프와 보다 원활한 소통 구조, 협의 구조를 만들어라. 그리고 토론회든 비전 발표회든 간에 필요하다면 후보 등록 시기를 앞당겨서라도 모든 주자들이 후보 등록을 한 뒤에 같은 자격으로 함께 참여를 해야 한다. 이런 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제 뭐 싸잡아서 일종의 이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잡아서 비판을 하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녹음을 누가 했습니까? 녹음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예. 그래서 이 양비론으로 나온 것도 사실상은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 이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고요. 다만 이제 좋은 점은 후보 등록 시기를 앞당겨라. 왜냐하면 지금 30, 31일 날 등록하게 돼 있고 18, 25일 날 토론회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도 안 했는데 뭐 토론만 하고서 나중에 싹 등록 안 해버리면 어떨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땡겨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지만은 최고위 내부에서는요. 선거 등록이, 후보 등록이 끝난 3월, 9월, 8월 30일에서 31일 후보 등록이 끝난 이후로 토론회를 늦춰라. 이렇게 지금 최고위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녹취록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더 이상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이 대표와 윤 후보 모두 대의 앞에 더 이상 정치 공방을 자제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한마디 이제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최고위원들끼리도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요구한 김기현 원내대표의 중지안, 이건 뭐냐? 토론회 하지 말고 정견 발표에 비전 발표를 해달라. 이거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받아주겠다. 이렇게 지금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최고위원회가 이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의 이런 입장을 받아줄 것이냐. 이제 내일은 뭐 16일인데 지금 연휴 대체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7일 날
이준석 대표가 휴가한 후에 열리는 첫 번째 최고위원회예요. 여기에서 이번 토론회가 반드시 거론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 거론되는 걸 보면 정미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페북에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자.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토론회든 정견 발표회든 일단 타협을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과 그 다음에 조수진 의원 끝까지 반대하고 있어요. 일단 등록한 예비 후보를 상대로 선관위가 경선 준비의 안을 검토해서 실행하자. 이 토론회, 경준위가 이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월권이다. 그래서 당 선관위를 조속히 출범시켜서 선관위가 언제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해달라 공고를 하자, 이런 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희룡 지사도요, 반대하고 있어요. 경준위 혼란의 책임은 이준석 대표가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이 서병수 위원장은 이미 공정성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토론회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준석 대표는요, 서병수 위원장을, 경선준비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밀려고 최고위원들한테 이 동의를 부탁했다. 이 보도는 이미 나왔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선관위원장으로 하는 것 자체도 이미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다. 그래서 후보들도 반대하고 있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지금 상당수 이 최고위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아까 녹취 파일이 있죠. 토론회 문제 있죠. 선관위원장 문제, 이 세 가지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쉽지 않다기보다는요, 이준석 대표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한 아이디어다. 예. 그게 일을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공정한 선거 경선 관리를 하는 당 대표로서의 가장 막중한 임무를 지금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윤석열 쪽에서는 지금 오늘 또 이 효창공원에서 나오면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잖아요. 이 공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 선거 때부터 이준석이가 대표가 되면 유승민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과연 공정한 관리가 되겠느냐. 그런 비판이 계속 제게 왔는데, 그런 우려와 비판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리더십이 이제 한계 상황에 와 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요, 지금 최고위원회 절반 이상이 이준석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선 여론이 싹 돌아버렸잖아요. 여론.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상당수 당원들이 말이죠, 제 댓글을 보더라도 이준석 완전히 연예 프로그램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느냐, 종편 토론회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홈피가 아주 빽빽하게 이준석 탄핵, 이준석 대표 그만둬라, 이런 비판이 지금 아예 쇄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말이죠, 이거 하나는 이 농업경제신문이 보도한 겁니다. 농업경제신문. 여기에서 이 원희룡 지사를 출처해서 밝히고 있는 건데, 원희룡 지사가 말이죠, 이 보도는 이게 바로 오늘 아까 저녁 8시 53분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보도된 내용인데, 원희룡 지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 기사화를 시켰어요. 뭐냐면 최근에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해 보니까 실망을 넘어서 충격적이다. 예,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내가 정부랑 싸울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기사에. 말하자면 듣기에 따라서는 시쳇말로 내 손엔 피를 안 묻히겠다. 굳은 일은 안 나서도 된다는 의사로 익힐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대여 투쟁을 왜 안 하나? 자꾸 당원들 부글부글 한다고 말하니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나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인용 보도가 돼 있거든요. 이러니까 당이 여권과의 투쟁이 제1야당의 핵심 정치 목표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가 있건 없건 간에 야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데 정치 역량의 핵심을 투입해도 모자라요. 왜냐하면 워낙 문재인 정권이 독선과 오만, 그리고 이 법규에 위반되는 행정과 국정을 해 나가니까. 그런데 이런 지금 통화 내용들은 나는 정부랑 싸울 생각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야말로 원희룡 지사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실망을 넘어 충격적이고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그래서 벗고 제대로 된 당대표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제는 행동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원희룡 전 지사가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돌아다니는 뉴스를 보면요. 이석 대표가 휴가 갔다 오고 나면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지금 현재 이제 후보들하고 전부 다 가가지고 말이죠. 예, 서바이벌 게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또 루머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녹취 파일 토론회 선관위원장 선임 문제 여기에 이어서 나는 대여 투쟁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입만 가지고 싸우겠다는 건데 이게 입만 가지고 싸운다는 게 뭡니까? 본인이 10년간 그야말로 정치 평론하고 다닌 그 입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입 가지고 싸우다가 토론에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선관위원장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준석 대표는 철저하게 이 대목에서 반성을 하고요. 이제 화요일 날이죠. 17일 날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맨 먼저 국민과 당원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 그리고 모든 토론회 일정 백지화 시켜라. 그리고 선관위 예정대로 30일이든 31일이든 간에 선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선관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든 정견 발표를 하든 전반적인 경선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캠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요. 국민 캠프 안에 직능총괄본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직능총괄본부 본부장에는 김명연 전 국민의힘 의원을 본부장으로 했고요. 김석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을 부본부장에 맡겼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일은요. 이제 이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는데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현안과 관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는 이 자영업 문제, 보육 문제, 이 5가지 문제에 관해서요. 윤 총장이 본격적으로 입장문을 낼 안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직능총괄본부가 각 직능단체를 연결해서 의견을 담아가지고 하나의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로 녹여내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김명현 의원은요. 19대 20대 의원을 지냈고요. 20대에서 수석 대변인, 그 다음에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위위원장을 역임을 했고 2020년에는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윤석열 총장 이 캠프 측이 상당히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보강을 많이 해가는 것으로 그리고 또 1호 공약도 차후에 발표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추미애 얘기를 또 꺼내겠습니다. 추미애가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으로 해서요. 이 메시지를 내놨어요. 광복절 76주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냈는데 이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된 광복절 의미만 되살리는 메시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광복절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광복절 메시지에 추미애가 내놓은 이 망언 같은 윤석열 총장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극화되면서 촛불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한데 촛불민주주의의 개혁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 정부 민주정부 4기를 꼭 만들어서 이 개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년 정권을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지금 검언 정경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아직까지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마지막 잔재다. 이 검언 정경 권력 카르텔을 해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면서요. 느닷없이 윤석열 최재형 비판하고 있어요. 촛불 개혁 과정에서 반개혁의 상징으로 등장한 이들이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대선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전제하고 있어요. 이건 희망사항도 아니고 이건 망상이에요. 망상. 그들의 등장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 중대한 위기를 알리는 징후인 것 같다. 이거는요. 추미애 같은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5% 지지받는 것 이 자체가 비극적 현실이에요. 주제 파악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권력 카르텔의 핵심으로 이 윤석열과 최재형을 꼽고 이 야권의 이 후보를 반개혁의 상징인물로 해서 그것을 민주주의 이런 등장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몰아세우고 있어요. 이러한 사고 참 수준 이하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이 교육 수준
그다음에 정치적인 수준 이런 걸로 볼 때 이런 망언을 하는 추미애 반드시 우리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 당연히 이런 추미애의 비판에 관해서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참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 강한 반박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뭐 이 말이 말 같아야 정말 이 비판을 더 하죠. 워낙 그러니까 말이 말 같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논평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참 얼마나 이 어이없는 얘기를 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으로 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이 캠프 측에서 한 말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김병민 대변인이죠. 대변인이 이 추미애 이런 입장, 더군다나 추미애가 조국 가족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는 논평까지 오늘 내놨잖아요. 김원웅이 이 기념사를 얘기하면서 자 이런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까지 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추미애의 언어 도단은 몰상식의 경지를 넘어섰다.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개혁 저항 세력의 의도와 셈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개혁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종경심 교수 재판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것도요. 참 이게 일본 이 제국주의 물론 뭐 잘못된 것이고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지만 이런 거를 이 소환하는 것 자체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김병민 대변인이 얘기한 걸 보면 추 장관 스스로 안중근 의사를 소환해 내놓은 망언을 보니 이들의 역사인식이 어느 정도 참담한 수준인지 더 말해 무엇하였는가.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더 말해서 뭘 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추미애 후보의 이런 전 장관의 이런 입장문에 대해서는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 김병민 대변인이 점잖게 일각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밤 제 방송을 마치고요. 내일 아침에 또 중요한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